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래 이번 주 일요일에 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었는데 자기 대권 도전에 나서기로 하는 선언을 하기로 했었는데 좀 이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6.29 기념일에 6.29 선언 기념일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사표를 던진다. 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 가지 앞으로 본인이 걸어갈 길을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특히 지금 관심을 모으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국민의힘 입당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당장 입당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차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2주간의 민심 탐방 이런 것을 거친다고 하니 당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을 텐데, 관심을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이 엑스파일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리고 그 엑스파일의 안에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지금 엑스파일과 관련한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을 해서 유포를 했느냐, 자,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버전이 막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인과 관련한 문제, 장부와 관련한 문제, 본인과 관련한 문제. 자, 이 내용들의 진위가 뭐냐,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자, 그런 문제들이죠. 일단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고 유포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장성철 씨, 정치평론가죠. 장성철 씨는 그 파일을 아예 좀 폐기를 해버렸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튜브 채널, 친문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에 이 여러 가지 버전 중에 하나를 작성을 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친문 성향 유튜브 채널에 그거를 작성을 했는데 이 채널은 윤석열 파일을 작성했을 뿐 아니라 또 민주당 비문 대권 후보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계속 비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 하단 기사에 윤석열, 이낙연 친여 유튜브 법적 대응 방침, 자, 이런 기사를 일면 하단에 내보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중에서 몇 개 버전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 6페이지짜리, 특히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엄해성 내용들을 많이 실은 그것을 작성한 곳이 친문 유튜브 채널 열린 공감 TV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쪽이 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쪽도 이 채널에서 이낙연 대표와 측근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러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검증 없이 일방적 주장을 막 확산을 하면서 성급한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엑스파일 같은 이런 문건을 만든 것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폭로성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일 방송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왜 고맙다고 했냐면은 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 이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대권 주자 라이벌로 생각을 했던 그때 당시만 해도 조국 씨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돼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최성해 총장에게 이낙연이 했다. 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6면 보시면은 이낙연 쪽에서는 그렇게 비방하는 유튜브 배우 세력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이 다가오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이낙연 민주당 쪽인데, 민주당 안에서 또 친문 진영을 의심을 하는 것이죠. 본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했지만은 친문, 정치적으로 분류를 할 때 그렇게는 분류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배우 세력이 누구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 조선일보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정치 유튜버들.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추정이 대부분이고 제보를 받은 내용을 전달을 할 때도 어떤 추가 취재나 당사자 반론은 없다. 자, 보통 언론사에서,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제보를 받으면은 추가 취재를 하죠. 그 제보가 사실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 취재를 합니다. 뭐 필요하면은 사회부, 정치부 다 같이 해서 추가 취재도 하고, 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그 의혹을 제시당한 당사자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반론권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언론 취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화를 계속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까지 뒤에 붙여주죠. 자, 그래서 반론권을 보장해 주는데 일부 정치 유튜버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주장만 막 한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열린 공감 TV에서도 어떤 기자가 고정 출연자가 나와서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이낙연이 2019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을 우려해 견제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조국 수사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조국에 대한 시기, 질투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 유튜버에 대한 문제점을 조선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모든 정치 유튜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신빙성 없고 어떤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는 유튜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 팩터로 말하고 오랜 정치부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팩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자, 이런 그 정치 시사 유튜버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방적 주장을 하는 유튜버도 있지만 잘 가려서 보시면 되겠죠. 자, 엑스파일 관련 포인트, 지금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 제가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유포를 하고 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의혹이 담겨 있고 그 의혹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느냐,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윤석열 그 엑스파일은 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뒤늦게 결혼을 한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모 문제. 그런데 이 소문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 소문들이 그 악성 루머에 가까워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은데 오늘 중앙일보가 자, 그런 내용들, 부인과 장모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의 시발점이 어디냐, 이것을 추적 취재를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취재를 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이 부분은 또 인터넷에서도 막 유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파일 내용의 발단으로 추적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일보 8면입니다. 윤석열 X파일,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소송을 벌인 동업자 주장이 시초다. 장모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틀어져서 소송을 벌였고 또 옥살이도 한 그런 장모의 과거 동업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고, 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제대로 확인도 않는 그런 유튜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퍼졌고 인터넷에 퍼졌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소위 말하는 X파일이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6가지 정도 지금 버전, 윤석열 X파일 버전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장성철 씨가 뭐 자기가 보고 나서 파기를 했다고 했죠. 찢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외한 4개 버전, 그게 2개 버전이 본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버전을 직접 봤다는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전부 이 장모와 동업자였던 정모 씨 주장의 파생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것, 제가 본 것도 그렇고 거의 다 이 동업자와 동업을 했다가 틀어졌던, 장모가 그 동업을 했다가 틀어졌던 이 사람이 동업자의 딸,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사위, 이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서울 송파구 그 한 스포츠 센터를 둘러싼 금전 문제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털어줬고, 그래서 장모가 이 사람 정모 씨를 고소를 했고, 이 일론에 기소된 정모 씨는 2년가량 옥살이를 했다. 자, 여기서부터 감정이 생겨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하자 이 동업자 정모 씨가 제기한 그 윤석열 관련 의혹도 덩달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동업자 정모 씨는 중앙일보 통화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떠도는 얘기는 결혼, 2012년 3월 결혼 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 후에는 청렴결백하게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허위로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엑스파일 PDF란 제목의 육족 불량 문건, 이 문건을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 아내, 장모 등과 관련한 의혹을 나열해 놓은 문건인데 상당수 내용이 이 동업자 정모 씨가 과거부터 자신의 블로그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이 열린공감TV 대표 또 다른 정모 씨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을 토대로 정모 씨, 동업자 정모 씨가 본인이 SNS에 막 올린 거를 토대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문건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파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문건도 그렇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SNS에서 봤던 이야기나 인터넷에 떠도는 것 이런 주장들은 제가 봐도 전부 이 동업자 정모 씨 주장이 발단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이 문건을 만든 열린공감TV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문건을 만드는데 기초 자료가 된 이 동업자 정모 씨에 대한 주장도 지금부터 대응을 해 나가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이 과거에 뭐 이해창 대세론을 무너뜨린 김대엽 씨의 입처럼 자,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파생돼 나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을 하는데 자, 6.29 선언 기념일에 독립투사 기념관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엑스파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동아일 보시면은 윤석열, 윤봉길 기념관에서 애국 출사표. 그런데 엑스파일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출사표를 밝히고 나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느냐 아니면 단호한 입장을 밝히느냐 그리고 특히 이 처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그것들이 아마 앞으로 윤석열의 대권 카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6.29 기념일에 독립운동가 기념관에서 보수 핵심 가치를 부각시킨다. 엑스파일 등 비판에도 지금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불법 사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프레임으로 지금 역공을 펼칠 수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밝힐지도 주목이 되는데 엑스파일 논란 뚫고 나갈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지 첫 시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죠. 검찰총장 시절 국회 법사위 등에 출석해 자신 있게 발언하던 모습을 이날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때 추미애 전 장관과 대체를 하고 있을 때 나와서 특히 여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출사표를 던지는 장소에서도 보여준다면 반전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내용인데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이야기죠. 자, 범야권 지지율 1위에 올라있는 윤석열이 첫 시험대에 들었는데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도 지금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뭐 결론 난다고 하는데 이 경선 날짜, 대선 후보 경선 날짜 연기 문제를 놓고 이재명과 비이재명계가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20% 박스권에 갇혀서 거기서부터 튀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에 직면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텀, 윤석열과 이재명이 두툼하는 텀을 타서 다른 대선 주자들이 치고 올라온다. 이 분석이 지금 모든 조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죠. 세계일보 보시면은 이 윤석열, 이재명 주춤하는 사이에 대권 주자 중위권 레이스 가열. 대권 주자 최재형, 범야권에서는 최재형, 여권에서는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공 잡는 매다, 윤석열 잡는 추미애다. 이렇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이 32.3, 1위, 이재명이 22.8, 여전히 2위인데 최재형이 야권에서 3.6%를 받아서 깜짝 3위에 올랐고 여권에서는 추미애가 또 3.9%로 깜짝 3위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다음입니다. 추미애가 이낙연 다음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특히 지금 주목받는 인물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여권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범야권에서는 홍준표죠. 홍준표. 자, 어제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복당하자마자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범야권의 대권 경쟁자 윤석열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이 말을 거칠게 하는 바람에 이거 홍준표의 복귀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막 그런 문제도 있었죠. 범야권 안에서. 자, 그래서 경향신문이 오늘 이렇게 기획 특집을 했습니다. 돌아온 강성 주자, 여야는 전전긍긍, 추미애와 홍준표 이야기입니다. 추미애도 강성이죠. 윤석열과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자, 다뤄와서 다시 윤석열 때리기를 하면 괜히 윤석열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떡떠름한 표정을 짓는 그런 민주당 사람들도 많죠. 밑에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도 워낙 쓴소리 또 거친 은사를 쓰기 때문에 지금 오자마자 어제 복당하자마자 윤석열을 막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여권이나 야권에. 그런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다크호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치고 올라갈 여지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출마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 재소안될라 전전긍긍한다. 당에선 대선 앞두고 부담이 생겼다. 또다시 소모적 논란이 우려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실제 윤석열 저격수를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윤석열은 정말 문제적 총장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지금 전선을 많이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어서 좀 전전긍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 복당했는데 도로 한국당 될라. 그전에 한국당의 대선 주자였죠. 당대표였고. 그래서 최고위에서 어제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홍준표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수의 맏아들이 드디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을 향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 경력이 일천하다 이야기죠. 검사뿐에 더 해봤느냐. 본인은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지만은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고 여당 당 대표까지 했고 막 그런 인물이다. 경남도지사도 했고 이 비교 우위를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9%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국정 비중은 1%도 안 되고 나머지 99%는 검찰 수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자, 그런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올 거다. 다 미천이 드러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5일이죠. 조국 씨 부부 그리고 딸 조민 씨 오늘 나란히 법정했습니다.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가짜 증명서 같은 거 7개를 제출을 해서 부정 입학한 것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조국 정경심 부부 재판인데 거기에 딸이 같이 법정에 나란히 있습니다. 참 민망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아마 딸은 형사소송법 148조, 형사소송법 148조,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또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진술 거부권.
조국 씨도 정경심 씨 재판에 증언으로 나가서 9월 달에 300번이나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묵비권,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를 했는데 아마 오늘 딸도 그럴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보 정권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조국. 또 최근에 윤미향 씨 뭐 출당 조치까지 민주당 당했죠. 그래도 국회의원입니다. 여전히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주변의 또 그 문제적 인물은 김원웅 강북회장이죠. 김원웅 강북회장. 완전히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 얼마 전에는 모친이 독립운동 기록이 허위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친까지 같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가짜로 독립운동가 대접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선일보가 12면에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강북회장 부친의 독립운동 공훈 기록 허위 의혹. 얼마 전에 모친이 자매의 이름을 뭐 따서 독립운동가처럼 행세를 해서 전부 1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아갔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친 이야기입니다. 부친도 비슷한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이 보훈처 공훈 기록에 보면은 이 부친 이름이, 김원웅 강북회장의 부친 이름이 김건수인데, 1963년에 대통령 포창, 77년에 건국 포장, 90년에 건국 훈장, 애국장, 그리고 92년 1월에 작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정부가 63년 강복군 출신 김건수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당시 공적 조서에 김건수 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 또 다른 포창을 받다가 92년에 또 사망했다. 사망이 신고됐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독립운동 공문 기록에 허위 의혹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한 건데,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계속 이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와 인터뷰를 했죠. 타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타임지는 그 극찬 인터뷰니까 그대로 실어줘야죠. 그걸 뭐 뺄 수는 없죠. 실어주고 타임지의 입장을 이례적으로 같이 붙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김정은은 고모부 장승택,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인물 아니야? 이렇게 이 언론 기사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쓰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즈가 보기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죠. 자, 이것이 특히 오늘 6.25 기념일입니다. 6.25 때 전사한 장병들 추모하는 그런 날인데, 여기서 김정은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더라.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행동을 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런 식으로 극찬을 하니 타임이 문재인의 발언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서, 그냥 그대로 전해야죠. 인터뷰했으니까. 그러면서 타임이 덧붙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 위원장은 자신의 고모부 장승택, 이복형, 김정남을 냉혹하게 살해했으며 몰살, 고문, 강간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다. 다수의 북한 간첩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옹호를 착각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이 착각하고 있다. 이런 것을 6.25 날에 미국의 타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